네, 안녕하십니까. 러너인바입니다. 제가 오늘은 많은 달리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정말 관심 있어 하실 주제에 대해서 가져와 봤는데요. 바로 달리기를 시작하고 나서 왜 3분 동안은 그렇게 힘들까입니다. 달리기에서 3분만 버티게 되면은 그다음부터 달리기를 수월해지는 경험을 많이 해보셨을 텐데요. 이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얘기를 드리고 어떤 식으로 진행하면은 조금 더 달리기를 잘 이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. 처음에 3분이 너무 힘들어요.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아요.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시는데요. 그 이유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자, 첫 번째로는요. 실제로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얘기인데요. 몸이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심장 박동수가 급상승하는 경우입니다. 우리가 운동을 시작하게 되면은 근육에서 산소를 많이 필요로 하게 되는데요. 그 이동을 하고 준비를 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. 근데 그 시간이 적응하는 시간이 2분에서 대략적으로 5분 정도 걸린다고 하거든요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처음에 시작하고 나서 한 3분 정도가 몸이 덜 풀린 것 같고 몸이 무겁고 이런 것들이 과학적으로도 너무나도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로는요. 심리적인 압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우리가 달리기를 시작할 때 처음에 안 움직이던 몸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이제 이게 달리기를 시작하면서 몸이 되게 무겁다. 오늘 되게 컨디션이 안 좋은데? 약간 힘든데? 이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. 그래서 처음에 3분은 그 누구도 힘이 더 들 수밖에 없습니다. 이때는 체력과의 싸움이 아니라 불안함과의 싸움입니다. 그래서 이때 어느 정도 충분히 넘겨주는 게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요것과 관련해서 자, 첫 번째로는요. 페이스를 일부러 어마어마하게 떨어뜨려서 진행하는 것입니다. 대략 30%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. 말을 할 수 있는 속도, 즉 조깅을 의미합니다.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 드렸지만 목동 운동장에 트랙에 운동을 하러 갈 때는 저는 사실 인터벌을 할 때 말고는 트랙에 잘 안 가거든요. 그래서 트랙에 갔을 때는 내가 분명한 훈련 목표를 가지고 가는 경우에만 저는 트랙에 가게 됩니다. 이렇게 트랙에 갔을 때 저는 워밍업을 되게 조금 길게 해주는 편인데요. 물론 그 워밍업이라고 하는 게, 다른 분들도 막 20분 하시는 분도 있고 30분 하시는 분도 있지만, 저는 진짜 워밍업을 합니다. 저한테 진짜 워밍업이라고 하는 거는 대략 페이스를 6분 넘는 페이스, 혹은 5분 30초. 이 정도 사이에서 가볍게 풀어주는 걸 의미합니다. 그래서 저는 이 워밍업을 최대한 길게 1에서 2km 정도를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내가 이제 앞으로 운동할 거다 라는 느낌으로 풀어주고 시작을 합니다. 발 리듬도 내가 착지할 때 툭툭툭툭 이 리듬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도 한번 체크해 주고요. 그 다음에 호흡이나 이런 것도 해서 충분히 무리가 없게 들숨과 날숨을 느끼면서 한 번씩 쉬어주고 있습니다. 리듬을 조금 찾아가는 과정을 저는 거칩니다. 그래서 이 워밍업을 할 때 리듬도 찾으면서 충분히 천천히 해준다. 여기서 30% 정도를 느리게 뛰어준다. 내가 오늘 할 훈련보다요.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6분 30초 혹은 7분 이 정도로 워밍업을 해주시는 걸 전 추천드립니다. 물론 제가 이렇게 트랙에 가면은 저를 처음에 싱싱싱 지나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. 그렇지만 그럴 때 전혀 조급해하지 마시고요. 충분히 내 몸이 풀어줄 수 있을 만큼 그리고 내가 달리기를 할 때 리듬 툭툭툭툭 이 리듬을 찾아갈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뛰어줍니다. 그리고 저도 처음에 뛰어줄 때 약간 발목이 충격이 있거나 발목이 약간 안 좋은데? 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. 저희가 보통 그럴 때는 전날 인터벌을 하게 되면은 이게 레이싱화에다가 강하게 때려버리면 저 같은 경우에도 발목이 약간 묵직한 느낌이 들 때 있거든요. 그럴 때도 이제 어느 정도 통증이나 혹은 불안한 요소가 떨어질 때까지 가볍게 몸을 풀어줍니다.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. 3분 타이머를 쓰고 있습니다. 그게 뭐냐면요. 몸 푸는 시간 동안은 최대한 시계를 아예 안 봅니다. 그래서 3분 알람 혹은 5분 정도 세팅만 해놓고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시간만 세팅을 해놓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천천히 뛰어주는 겁니다. 그래서 처음에 사실 시작할 때는 누구나 오늘
컨디션이 안 좋은데? 저도 오늘도 그랬거든요. 제가 오늘 훈련을 한 게, 앞에 10km, 그러니까 1000m를 제가 4분 30초 페이스로 뛰고, 그 뒤에 바로 이어서 5000m를 제가 3분 30초 페이스로 뛰었습니다. 제 대회 페이스거든요. 근데 처음에 1000m 뛸 때, 진짜 오늘, 포기하고 싶었습니다. 그치만, 충분히 워밍업을 하고, 내가 충분히 몸이 풀어지니까, 이것도 할만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.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5000m를 뛰고 나서는, 와, 내가 조금 더 빨라질 수 있겠다. 자신감도 막 생기고요. 마지막으로 제가 세 번째 얘기를 드리는 방법, 전략은요. 3분은 무조건 힘들다고 그냥 생각을 하는 겁니다. 첫 번째, 지금 숨 차는 건 정상이다. 그 다음에 두 번째, 지금 몸이 깨어나는 중이다. 나는 아직 몸이 깨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천천히 달리고 있는 것뿐이다. 그리고 이 시간만 견뎌나게 되면요. 호흡이 점점 안정되고 심박수도 제자리로 찾아오고 그 다음에 몸이 리듬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. 그 다음에 팔과 발과 상체 이 조화가 맞아지기 시작하거든요. 그래서 3분 정도를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. 분명히 느림에도 불구하고 저도 처음에 한 3분 정도는 아무리 느리게 뛰어도 심박수가 130 근처까지 쫙 올라갑니다. 근데 제가 요즘에 몸이 조금 풀리고 뛰면은 3분, 130을 넘는 정도의 페이스가 저 같은 경우에는 5분 언더에서 보통 제가 넘거든요. 그러니까 500 페이스 정도까지도 저는 사실 130이 잘 넘지 않습니다. 처음에 한 3분에서 5분 정도는 제 원래 심박보다 쫙 올라갑니다. 근데 그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다. 왜냐하면은 아직 몸에 충분히 산소가 적용이 안 됐기 때문에 근육에 충분히 산소를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심장은 열심히 일을 할 수밖에 없다. 왜냐하면 운동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초반 3분이 정말 오히려 더 어려운 게 맞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. 그러고 나서 이 3분만 버티면은 이제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.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달리기를 포기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. 숨이 너무 차다는 것입니다. 근데 이 숨이 너무 차다는 거는 실패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. 그만큼 몸이 적응하고 있다는 그걸 증명하는 거거든요. 숨이 차야지 결국에는 달리기라고 하는 게 심폐지구력 운동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숨이 차는 게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.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막 극도로 숨 차는 경우를 되도록이면 안 만들려고 하거든요. 왜냐하면은 그 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너무 숨이 가득 차 있게 되면 힘들기 때문에. 그치만 저도 숨이 찹니다. 근데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보기에 제가 편안해 보이는 이유는 숨이 차 있지만 그거를 견디는 능력이 저는 생겼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것 자체가, 숨 차는 것 자체가 실패를 의미하지 않는다. 그만큼 내가 진화하고 있다. 혹은 더 나아지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. 그래서 달리기는 고통을 견디는 운동이 아닙니다. 리듬을 만드는 과정에 저는 가깝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오늘 제가 뛸 때도 어제도 그렇고 인터벌을 할 때도 저는 제가 이렇게 뛰다가 내가 리듬이 많이 흐트러지는 것 같고 그리고 몸에 힘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은 저는 보통 그 훈련을 그만합니다. 조금 더 하면은 조금 더 빠르게 내가 성장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 힘을 주고 가는 페이스로는 제가 마라톤을 못 뛴다는 걸 알기 때문에 최대한 일정한 리듬, 일정한 박자, 그리고 일정한 피치 이런 느낌으로 저는 가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.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3분 이후부터 진짜 운동이다. 그렇기 때문에 3분을 잘 견디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. 많은 분들이 이제 달리기를 시작하시게 되는데요. 저도 처음에 되게 황당했습니다. 나는 분명히 조깅을 하고 있는데 심장 박동수가 이렇게 쫙 올라갔다가 쭉 내려와서.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게 심박계가 고장난 줄 알았습니다.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찾아보고 했더니 이런 과학적인 결과가 있더라고요. 과학적인 결과가 대략적으로 운동을 시작하고 나서 2분에서 5분 정도까지는 심장 박동수가 원래 평소보다 높은 게 맞다. 근데 이 시간이 지나면은 점점점 심장 박동수가 안정이 되는 과정에 있다고 제가 연구 결과도 봤고요. 그리고 심리적인 영향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요. 우선 제 기준에서 얘기를 드리자면은 제가 지금 안 그래도 다음 컨텐츠로 혹은 언젠가 꼭 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심박수 145,
정도가 제가 가민에서 주는 심박수는 제가 153 정도까지가 존2거든요. 근데 153 정도까지 내가 가능할까?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보통 한 145, 150? 이 정도를 제 존2의 상한선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은 제가 대회 페이스 때, 대회 때 180 가까이 쓰기 때문에 이 정도의 여유는 저는 존2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만큼 제가 심박수를 많이 쓰기 때문에. 그래서 저는 145 정도까지를 여유 있게 봤을 때 제 존2라고 생각을 하는데, 제가 다음에 도전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. 존2 상태, 그러니까 140에서 145 정도 상태를 심박을 유지하면서 내가 뛸 수 있는 최고 페이스가 어느 정도일까? 라고 궁금하고,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. 그래서 제가 대략적으로 여태까지 뛰었던 데이터를 통해서 보면은 아마도 서브3와 그 사이 어디인가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아마 400에서 한 415, 420 이 정도 사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제가 다음에 기회 되면은 한번 제 심박을 놓고 심박 데이터를 딱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한번 드리면서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참! 그리고 그날 아마도 제가 서브3 그런 벙이나 이런 벙을 한번 칠 것 같습니다. 아마 한 4분 15초 정도까지는 145로 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날 겸사겸사 해서 우리 주말에 한번 모여갖고 재밌게 같이 뛰었으면 좋겠습니다. 장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의도 공원이 가장 깔끔할 것 같고요. 시간은 조금 이른 시간, 한 5시나 한 4시 반이나 5시 반, 이 정도로 해서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 너무 인원이 또 많아지면 안 되기 때문에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한번 서브3 벙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러너인바였고요. 그 다음에 제가 한번 얘기를 드렸지만 러닝 참견을 제가 신청을 우선 오프라인에 신청을 받았는데 한 200분 정도 신청을 해주셨거든요. 그래서 그분 중에 제가 추려갖고 따로 한번 연락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상시적으로 러닝 참견 신청을 받는 게 어떨까라는 제가 생각이 들어서 많은 분들이 계속 문의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, 그래서 한번 그걸 열어놓고 그 중에서 그냥 제가 무작위로 선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. 여튼 저 이제 다음에 또 제가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.